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건희입니다. 채널 보시기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요, 바로 이 내용입니다. 지금 원화 가치가 좀 붕괴되는 것이 아니야. 그리고 환율이 1,400원대를 다시 한번 돌파를 하면서 이 안에서 계속해서 오락가락 하고 있어요. 여기서 더 급등하면 굉장히 좀 타격이 클 텐데 지금 많은 투자자분들이 조금 불안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의 불안이 커지는 상황에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가장 중요한 건 그거겠죠. 달러가 워낙 강세를 보이고 있고 원화 가치가 좀 어떻게 보면 급락을 하면 외국인 자금이 좀 이탈할 수도 있고, 또는 이러한 지금 한미 투자 협상 불확실성도 좀 어떻게 보면 계속 지금 겪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본 핵심 포인트는 그 부분인 것 같아요. 정부랑 이 중앙은행의 실전 대응과 이러한 수출업종 그리고 수입업종 간 차별화가 좀 핵심 포인트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준비한 자료들을 좀 보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제가 촬영하고 있는 기준으로요, 환율이 지금 1,408원이 넘어갔습니다. 1달러당. 그냥 쉽게 설명을 드리면 사실 1달러가 1,000원이라고 계산했을 때 그만큼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좀 폭이 좁아야 어느 정도 좀 균등하면서도 좀 괜찮다고 평가해 볼 수가 있겠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달러는 계속 달러 가격이 올라가게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달러 가격이 계속 올라가게 되면 원화 가치는 좀 급락을 하면서 우리 돈 같은 경우는 사실상 조금 약간 쓰레기 취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좀 어떻게 보면 일전에 제가 아직 비교 대상도 아니고 비교를 해서도 안 되지만, 여러분들 최근에 베네수엘라라든가 터키 환율을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돈이 어떻게 보면 종이 조각, 쓰레기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적절한 이러한 통화 장치를 통해서 이러한 좀 관리가 좀 들어가야 되는데, 아무래도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기축 통화가 아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불안감이 계속 또 증폭이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여러분께서 조금 심각하게 투자를 하신 데 있어 갖고 반드시 지금쯤은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여러가지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여러가지 좀 이슈가 있잖아요. 이것이 좀 원만하게 해결이 되면 시장이 좀 안정화에 들어가고 우리도 마음을 놓을 수가 있을 텐데, 당분간 제가 봤을 때는 좀 계속해서 좀 심리가 흔들만한, 세계는 평화롭고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조금은 불안할 수도 있을 만한 이러한 요소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에서 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원화 약세가 왜 지금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지 핵심 요인을 조금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미국 금리 정책 불확실성이겠죠. 지금 미국의 통화 정책, 지금 금리 기대가 달러를 밀어 올렸어요. 그쵸? 미국도 지금 워낙 돈을 많이 불어놨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스테이블 코인이네, 전자화폐네, CBDC네 얘기가 계속 나온 겁니다. 결국에는 그 부채를 계속해서 회수를 해야 되는데 자체적으로도 지금 감당하기가 조금 어려운 수준이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를 상대로 사실상 관세를 부과하는 이러한 그림이 나타나지고 있어요. 일각에서 좀 약간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분들은 삥을 뜯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을 텐데, 결국에는 그만큼 미국도 어떻습니까? 돈이 많이 뿌려지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달러 약세 가치를 어떻게 보면 미국한테 치명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미국 자체적으로도 지금 어떻습니까? 신흥국의 통화를 전반적으로 압력하고 있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어떻죠? 글로벌 위험 선호를 지금 위축시키고 있다라는 점이겠죠. 다행인 거는 외국인 자금이 들어왔어요.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에 굉장히 좀 강력하게 코스피를 중심으로 외국인이 엄청나게 매수세가 들어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역대급이에요. 그런데 주식시장도 그거를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상대적으로 봤을 때 어떻죠? 주식시장이 전체적인 종목들이 좋으면서 골고루 올라가는 게 가장 베스트입니다. 일전에 5년 전에 팬데믹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때는 없던 걸 사도 다 올라가는 그러한 시장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출 중심의 이러한 기대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증폭되고 있는 이러한 업종들을 중심으로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대표적으로 반도체주가 이끌고 있죠.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지금 이런 쪽으로만 돈이 굉장히 몰리고 있어요.
6월달 같은 경우로 돌아갔을 때에는 역시나 원전 같은 경우는 수출 기대감 때문에 원전주가 좀 주도를 했지만 시장이 본격적으로 코스피가 올라가는 시점에서는 어떻다? 대형주들이 좀 장악을 하고 있는데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만 우리가 눈여겨보더라도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굉장히 무섭게 치고 올라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밑으로 가면요. 그동안 약간 좀 시장을 주도했던 업종들은 전반적으로 부진하거나 그냥 강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는 정도예요. 그런데 대기업 계열사들을 중심으로 있거나 아니면은 지금 정부 차원에서 조치를 취하고 있는 상법 개정, 이러한 어떻게 보면 그 시장 조치에 관한 이러한 주식들만 지금 굉장히 좀 주목을 받고 있다. 또는 유통 물량이 적었던, 그동안 저평가되어 있던, 당연히 올라가야 할 자리에 있던 주식들이 그냥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을 뿐 시장이 그렇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기에는 다소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돈을 벌 수 있는 시장은 맞아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현금을 가지고 있잖아요. 쓰레기가 지금 종이 쪼가리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막 국면에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맞습니다. 지금은 현금을 줄 때가 아니라 자산을 배분을 해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분산을 시켜놔야 돼요. 금값만 보더라도 치솟고 있잖아요. 돈을 가지고 있으면 돈의 가치가 당연히 원화 가치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자산 증식을 기대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은행도 지금 굉장히 예금 이자 크게 낮췄잖아요. 근 2년 동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뭐 안전자산을 선호한다고는 하지만 보시면 아시겠지만 원자재를 다 급등하고 있고 대부분의 이러한 실물 자산들은 급등을 하고 있어요. 원하는 제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것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 부분인 것 같아요. 글로벌 위험선호 위축. 외국인이 지금 어떻게 보면 제가 좀 전에 한국 주식 채권에서 빠져나갈 수 있다라는 소식을 말씀드리면서 실질적으로는 다 지금 대기업에 물려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시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그것을 참고하셔야 돼요. 외국인들 주식 끌어올리고 있죠. 우리가 잊고 있었던 거, 일전에 5년 전에 주가가 굉장히 폭등할 때에는 공매도가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지금은요, 공매도 재개가 되었죠. 자, 그렇다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공매도 잔고도 역대급으로 쌓이고 있다. 즉 지금 아직 여러분들 삼성전자로 예를 들었을 때 어떻습니까? 5년 동안 물리신 분들이 지금 이제 막 삼성전자 주가가 9만원 돌파하니까 맞잖아요. 5년 동안 마음고생 했잖아요. 마음고생을 5년 동안 했기 때문에 다 탈출 러시가 이어질 겁니다. 5년 동안 얼마나 드라마틱하게 올라간 이런 업종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어때요? 여기서 개인들이 파는 물량들을 다 지금 누가 받고 있다? 외국인들이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식은 올라갈 수 있어요. 원화 가치가 쓰레기가 되잖아요. 코스피 마음 먹으면 5천이 아니라 15,000 갈 수 있습니다. 대신 원화 가치는 진짜 쓰레기가 되겠죠. 그때쯤이 되면 주시장 올리는 거는 어려운 거 아닙니다. 하지만 알고 계셔야 될 거, 자, 돈은, 현금은 쓰레기가 된다라는 말, 이 부분만 좀 주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5년 동안 지금 어떻습니까? 쭉 계속 원하는 가격 가지 않았잖아요. 자, 지금 거래대금 역대급 터졌죠? 그런데 핵심은 무엇이다? 개인들은 이만큼 팔고 있어요. 그렇죠? 5년 동안 막 1000%, 2000%, 5000% 날라간 새로운 이런 성장주들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 이제 묶여있던 분들이 근 5년 동안 얼마나 많은 공부를 했겠습니까? 그리고 굉장히 얼마나 크게 느꼈습니까? 시장에서 소외감을 받으면서. 그래서 여기서 지금 상대적으로 자금을 뺀 다음에 아마 다른 성장주로 옮겨 탈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겠죠.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무엇이냐? 진짜 이러한 개인 투자들의 심리는 좀 신기한 게 주가가 고점을 가면 고점을 갈수록 굉장히 뜨거운 뉴스가 나옵니다. 폭등한다, 미쳤다, 날아간다. 그런데 그때가 제일 위험한 거예요. 거꾸로. 이미 저점에서 2배 올라갈 때 뭐하고 지금 와서, 자, 지금 외국인들 개인들 물량 다 쓸어 담으려고 물량 지금 받는 척하면서 삼성전자 예로 들었을 때 10만원 11만원 간다 쳐보세요. 그때 뉴스에 대서특필되지 않을까요? 자,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 또 개인들 좋다 하고 사겠죠. 그럼 또 물리는 겁니다. 왜냐? 공매도 잔고 역대 최고. 주식이 올라가면 공매도는 여러분 거꾸로 가는 거잖아요. 그 현실적으로 말하면 숏을 치는 거잖아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떻습니까? 공매도 차트 기준으로는 뒤집었을 때 바닥이에요. 먹을 게 많다라는 겁니다. 그때 한 번에 눌러버리겠죠. 확. 그럼 또 누구만 피해를 보는 거예요? 개인 투자들만 피해를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한 건 우리가 진짜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구분을 해놔야 돼요.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은 어디고 수혜를 본과 동시에 또는 우리가 피해야 될 업종은 어디인가, 이거는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 투자처로 코인이 떠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렇지만 주식은 또 코인은 또 뭐예요? 또 양자 컴퓨터가 개발이 되면 또 조각이 돼버린대요. 다 소용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다 지금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께서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또 살펴볼게요. 또 넘어가면 이것도 있어요. 외환보유고 중요하겠죠. 지금 우리나라 외환보유고가 수백억 달러 규모로 여전히 방어 여력은 가지고 있어요. 근데 최근 월별 변동성이 좀 커졌죠. 지금 직전 공개치를 보시면 대략적으로 약 4천억 달러대 수준 관측되고 있는데 장기적 방어에는 분명 한계가 존재한다. 지금 미국이 지금 우리나라 일전에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우리 정부 같은 경우는 지금 투명성, 공조 약속 등 이러한 대책을 내놨거든요. 자, 그런데 환율이 급변한다. 그러면 시장 안정 목적의 선택적 외환 시장 개입 가능성이 커지겠죠. 외환 보유고 이게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통화스와프를 우리가 요구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또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지금 조치를 단기적으로 막기 위한 부분이지 이게 성사가 되더라도 이자 비용만 수조 원이에요. 그리고 3,500억 달러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잖아요. 3,500억 달러. 3,500억 달러. 일좀 정정 좀 할게요. 우리 4천억 달러 맞구나. 3,500억 달러 지금 3년 안에 전액 현금을 투자하라고 미국이 압박을 하고 있는데 들으셨잖아요.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의 80%가 넘어갑니다. 진짜 우리나라 망해요, 그렇게 되면. 그런데 무엇이다? 통화 스와프가 성사가 돼도 이자 비용이 들어간다는 것이겠죠. 그것 또 하나. IMF가 경고하고 나섰어요, 우리나라한테. 심각합니다. IMF가 우리나라한테 경고한 건 다 알고 계시죠? 지금 여러분 만약 이게 닥친다라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알고 계셔야 될 게 우리가 98년도 구간에 IMF가 왔을 때 그때 견딜 수 있었던 거는 많은 국민들이 희생을 했고 또 어떻게 보면 금모으기 운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었지만 그 당시에는 이것을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세대였다라는 거예요. 사회 구조 자체가 그렇게 되고 있다라는 것이겠죠. 그런데 지금은 우리나라가 인구 고령화예요. 이 당시에는 어떻게 보면 자급자족이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자수성가를 하고 어릴 때부터 모든 거를 고난의 시절을 겪고 보릿고개 시절을 겪으면서 굉장히 지혜와 경험이 다져진 세대들이 이러한 사태를 맞았기 때문에 슬기롭게 이겨낼 수 있었거든요.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인구가 고령화되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이미 자산을 형성하신 분들은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사실상 타격이 없을 수도 있어요. 즉 빚을 과도하게 지어가지고 자산 증식을 한 상태이거나 빚을 갖고 있다 이런 분들은 불안할 수 있겠죠. 그런데 현금이 많거나 오히려 빚이 없으면서 실제 부채가 없는 순 자산만 가지고 있는 분들은 오히려 더 큰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즉 부자들만 더 좋은 세상이 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터지면. 그런데 또 가장 걱정되는 건 무엇이냐?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일전에 이것을 경험한 세대는 어릴 때부터 굉장히 힘들게 자라오면서 이런 개발기를 다 겪으신 분들이겠지만 지금 세대 같은 경우는 현실적으로 솔직히 말씀드리면 부모님들로부터 사실상 매니징을 받으면서 모든 걸 다 케어를 받으면서 자란 세대가 대부분이잖아요. 물론 여기서 소외되시는 분들 정말 열심히 사셔가지고 자수성가를 하시고 단계적으로 밟고 어떻게 뭐 열심히 사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냥 우리나라 지금 생활 수준으로 봤을 때 일전에 40년 50년 전보단 훨씬 낫잖아요. 굉장히 좀 많은 걸 좀 케어를 받고 보호 속에서 자란 정말 대학을 목표로 이제 공부를 많이 한 이러한 세대들인데 과연 그 세대들이 이것을 지금 감당할 수 있을까? 조금은 솔직히 어렵다고 봅니다. 물론 학습이 많이 되어 있고 굉장히 어떻게 공부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욱더 나은 대책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그 고통을 감내할 만큼의 이러한 멘탈이 있을까? 현실적으로 좀 우려가 되는 부분도 있어요. 물론 다시 한번 좀 슬기롭게 우리나라 그 민족 특성상 이겨낼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겠지만 그때와 지금은 분명히 생활 수준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외환 보유고라든가 환율은 우리가 투자를 하면서 반드시 체크를 해야 될 팩트인 것 같아요. 특히나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를 계속해서 지속하고 있는 상황. 일기 겪어 보셨잖아요. 오락가락 오락가락 때리고 패고 때리고 패고. 이것도 중요하죠. 트럼프 대통령 속내 모르겠습니다. 정말 답답해요. 왜 그렇죠. 신흥국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답답한 국면이 분명한 건 있겠죠. 지금 트럼프 행정부 자체가 어떻습니까? 무역 적자, 산업 정책을 통한 자국 보호를 우선시해요.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지금 이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투자, 그리고 관세, 환율, 투명성을 요구를 강화하면 원화 주가에 즉각적 파급이 발생하거든요. 단기적으로는 이런 정치적 레버리지 협상 카드로 환율 무역 이슈를 활용할 수 있어요. 시장의 심리를 흔들어서 환율 자본 흐름 변동성 확대 가능성을 의미하겠죠. 결국에는. 지금 내용을 하나 가지고 온 게 있거든요. 내용을 하나 지금 가지고 온 게 있는데 이거를 보시잖아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왜 이렇게 지금 관세라든가 이러한 달러라든가 이러한 좀 주요 결정 요인 이러한 외국 금리의 차이의 대체로 지금 목숨을 거느냐를 좀 보시면 지금 계속해서 대체적으로 지금 옆으로 움직였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도 불구하고 지금 달러가 지금 평가절하되었다라고 지금 계속 인식을 하는 것 같아요. 세계 속의 미국, 세계 최강, 세계 중앙기초통화국, 사업가 출신이잖아요. 계속 지금 강화되고 있거든요. 보시면 비슷하다가도 지금 계속해서 수렴하다가 밑으로 지금 이 초록선 같은 경우는 하향 이탈을 하고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에 취임을 했잖아요. 사실상 올해 작년에 당선이 되고 올해 초에 지금 들어왔잖아요. 딱 그때부터 어떻습니까? 교차가 되기 시작을 했어요. 미국 외국 수익률 차이가 이 DXY 달러 지수가 바뀌기 시작했다라는 것이겠죠.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정책이 달러 자체의 행동에 초점을 맞춰서 달러의 글로벌 역할이 미치는 영향 자체가 더욱더 좀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근데 이렇게 하면 할수록 재밌는 건 무엇이냐? 그냥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렇게 하면 할수록 오히려 세계 시장에서 달러의 위상을 뒷받침해온 많은 요인들을 오히려 좀 위협한다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이러면 이럴 수. 왜냐? 미국이랑 거래 안 할 수도 있는 거고 현실 어렵겠지만, 그리고 미국이 지금 단독적 국가가 아니에요. 사실상 중국이라는 엄청난 이러한 라이벌이 생겼어요. 일기 때도 그렇게 견제를 했잖아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 지금 금 폭등했잖아요. 여러분들 5년 전에 다 코인하고 주식하고 다 난리칠 때 중국은 비트코인 오히려 규제했거든요. 규제. 중국이 규제한다고 해서 비트코인 막 폭락하고 했었어요. 실제로 그때 중국이 조용히 어떤 걸 모았느냐? 금을 모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딱 4년 5년 지나니까 어때요? 금이 3배 이상 폭등하죠. 원자재 시장부터 시작해서 이러한 자원화 시장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중국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 왜냐? 중국이 많은 이러한 자원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막 세계 시장을 쥐고 흔들잖아요. 그런데 그 이면에는 그 생각도 여러분께서 한번 해보셔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거냐? 미국도 없는 거 아니에요. 미국도 광물 많습니다. 미국도 엄청난 돈을 끌어들일 수 있는 광물이 넘쳐나요. 개발시키면요 돈 될 만한 광물 정말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그런 것들을 개발하기 시작하면 환경적인 요인에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환경적인 요인. 환경적 요인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데 중국은 어떻습니까? 국가 특성상 시진핑 주석이 이야기를 하면 딱딱딱딱 전개될 수가 있어요. 환경이고 뭐고 필요 없습니다. 돈 되면 진짜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미국은 어때요?
대통령의 권한이 있더라도 환경단체의 반발이 있을 수가 있고요. 이것을 반대하는 세력들 그리고 여러 가지 법안을 검토를 하고 엄청나게 많은 이런 복잡한 구조의 이러한 과정들을 거쳐야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과정들을 다 거치고 개발을 하고 수익화까지 시키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트럼프 대통령 임기 끝날걸요 그때는 오히려. 그래서 지금 자원전쟁 그리고 광물전쟁에서 중국이 한 발 앞설 수밖에 없다. 미국이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한 과정들이 굉장히 복잡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 대한민국 정부라든가 이런 우리나라 중앙은행의 현실적 대처 방안이 뭐가 있을 것이냐. 외환시장 뭐 직접 개입도 있겠죠. 스왑 현물을 좀 매도를 하면서 이러한 급격한 변동성 방정을 사용 가능하다. 아직 근데 그 단계는 아니에요. 왜냐? 이건 단기적으로 유효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이거인 것 같아요. 대외 협상 그리고 정책 공조를 강화하는 겁니다. 현 시점에서는. 지금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일본이 후회하고 있다. 우리나라처럼 버텼어야 된다. 또 한편으로는 말이 오락가락했기 때문에 트럼프가 화나가지고 한국만 때릴 수도 있다. 자, 그런데 결국 이것을 종식시킬 수 있는 건 결국 누구냐? 정부예요. 미국 글로벌 파트너와의 이런 협의로 과도한 이런 환율 논쟁 완화를 좀 시도를 해야 됩니다. 투명성 제고하고요. 데이터 제공을 하면서 이것을 좀 빨리 해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자본 유출 억제보다는 자금 유입 유도. 지금 굉장히 긍정적인 거는 오픈 AI라든가 이런 세계적인 기업들이 우리나라한테 물량을 요청하는 이런 사례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원전도 어떻습니까? 우리 기술들이 세계의 문제에서 인정을 받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들이 나가면 나갈수록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에 관한 투자에 관한 이런 시각은 긍정적으로 변할 수 충분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외국인 투자 유치 그리고 국채기업 신뢰 개선을 하면서 규제 완화 등 이런 구조적 접근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리스크 분산 정책 반드시 이루어져야겠죠. 관세가 올라가면 세금이 부담이 되잖아요. 대기업들은 오히려 수혜를 볼 수 있습니다. 왜냐? 달러로 결제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 외에 많은 수많은 이런 중견 중소기업들은 좀 지원이 필요할 수 있다 생각을 해요. 통화 약세로 인플레 우려가 커지면 실물 대응, 에너지 곡물 비축, 보조금 등 병행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한 부분을 좀 종합적으로 지금 검토를 했을 때 투자자 여러분께서 반드시 알아야 할 6가지 핵심 팩트는 무엇이냐. 지금 삼성과 SK 주가가 폭등하는 이유는 수출 대기업이기 때문이라는 점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시장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다 반도체 섹터들이 다 주도하고 있거든요. 완전히. 그게 왜냐? 수출 대기업들과 연관되어 있거나 수출 파이가 굉장히 캐파가 커졌기 때문에 이거예요. 원화 약세는 달러 환산 매출이익에 긍정적이다. 주가에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될 거 뭐냐? 공매도 잔고도 역시나 역대 최고다. 먹잇감 되시면 안 됩니다. 추격 매수보다는 과감하게 내가 생각하는 위치가 아니라고 한다면 비싸게 사줄 이유가 없습니다. 주식은 언젠가 빠지고 언젠가 오르고 이 사이클이 반복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경기 사이클이 좋은 분야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갈 수 있겠지만 반드시 꺾이는 이러한 구간도 옵니다. 그래서 잘못 샀다가는 오랜 기간 장시간 고생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것을 조금 구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입업 내수 소비주 에너지 소재 수입 비용이 상승하잖아요. 그러면 마진 압박으로 주가가 부정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업들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인플레이션 물가 중요합니다. 원화 약세가 이어지잖아요. 그러면 수입 물가가 상승해요. 그러면 뭘로 이어지죠? 금리 인상 압박이 있습니다. 그럼 성장주의 악영향. 미국은 지금 금리를 단계적으로 인하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랑 미국이랑 중앙금리 차이가 좀 벌어져 있어요. 그래서 미국은 인하를 해도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더 이상 하기는 다소 부담이 있어요. 그 부분을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단기적 섹터 로테이션. 환율이 충격받는다? 그러면 방어드 섹터, 금융, 유틸리티, 원자재 이동할 가능성이 크겠죠. 지금 굉장히 좀 전반적으로 어려운 국면에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잘 고려를 해가지고 정신을 차리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도한 빚, 물론 레버리지를 써야 여러분들 우리가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사실이 있겠지만 환상에 젖어 있잖아 어떻게 보면. 근데 그것도 항상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과도한 레버리지는 패가망신의 지름길로 갈 수도 있다. 그래서 뭐든지 타이밍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타이밍을 어떻게 보면 무리를 하는 게 아니라 그 타이밍을 조금 슬기롭게 잘 찾거나 아니면은 그런 부분 타이밍을 좀 때를 기다리는 것도 하나의 좀 지혜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건이었고요. 다시 한번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